어쨌든 그걸 하시려면 메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심부가 있어야 거기다도 물어보는데,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제가 우리 이제 봉사원들이 자, 이번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라는 게 첫 번째 물음표가 생겼고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노인복지관이든 이런 쪽에 아는 분들 전화를 해서 저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고, 가보면 그분 회원들 중에 어느 집을 이제 소개를 하고 가면 저희가 못하는 것도 막 집수리도 해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항상 주장하지만, 제가 좋은 사례로 어떤 일이 장정평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 자기 자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 3명 있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있는 복지사가 찾아가서 주인을 만나서 몇 년 동안은 이 집 살게 해달라고 계약서 다 쓰고, 저희가 집수리 청소를 했더니 집수리를 하는 나눔이 봉사단이 와서 집수리도 했고, 또 사단법인 이웃이 와서 연탄도 주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연계 릴레이를 한 집에 집중해서 했더니 그 집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하려고 했더니 말씀드린 규정이나 행정은 저희 모르겠지만 물어볼 때 듣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사회복지협의회가 어차피 하는 역할이 협력이고 또 단체와 여러 가지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메인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MOU를 계속 맺는 이유가요. 이장연합회하고도 MOU를 맺고, 여성단체연합회하고도 MOU를 맺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MOU를 맺고, 최근에는 또 너분의 행복나눔 재단하고도 이렇게 그 MOU를 맺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아시겠지만 그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 수급자라든가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은 합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거는 오히려 지원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물려받은 아주 이렇게 못 쓰는 땅, 팔리지 않는 땅, 임야라든가 팔리지 않는 정말 버려진 어떤 그 농지, 아니면 내면에 정말 먼 곳에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그 중고차,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들, 딸이 있을 때 교류도 없고 집에 오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후원도 되지 않는데 이런 가족들이 있을 때 이것이 현실은 정말 그 쌀도 살 수도 없고 라면도 살 수도 없고 석유도 없고 난방비도 없고 찬 데서 자고 집도 허물어져 가고 이래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의료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300만 원까지. 근데 간병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은 간병비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는 거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보의 나눔이라든가 천주교 산하의 복지기관에서 정말 복권에 당첨되듯이 되면 너무 좋은 건데 될 기회가 너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말 홍천군 관내의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도울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지 관련의 그 사례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들은 필리핀 엄마나 태국의 엄마는 아이들의 대학교에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폭행을 홍천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성폭행을 3번이나 당해도 법률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 협박을 당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때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한테 진 빚을 자식이 직장에 갔는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민간에서 잘 협력하면 은행에서 대출권이 채권이 넘어갔을 때
그 미수 채권에 대해서 탕감도 협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 점점 민간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사례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쌀을 지원해주고 뭐 집을 수리해주고 뭐 이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논의해보고 각각의 사례별로 전문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재풀을 만들고 거기에 각각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시너지가 나는 건데, 기관, 단체, 기관, 우리 이런 데서 교류 협력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때문이죠. 그런가요? 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실적이 결국은 예산인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관에서 받는 예산은, 그 예산을 심의해서 그 집행을 해서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뭐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욕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할 만한 데에서 해야만이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천 같은 데도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네. 이것이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노인에서도 일부분 하고, 시니어 클럽에서도 일부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일부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직원들을 따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공간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회의 공간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상담실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형 일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 일자리는 홍천군에서는 기관이 따르더라도 적어도 장소만이라도 통합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원래 질문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갑자기 좀 하고 싶은 생겼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360도 복지라 그래가지고 그 360도 복지의 그 원뜻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360일 내내 사각지대인 사람을 찾아내자,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시나 군 중에 제가 좀 유독 관심 있게 본 지역이 화성시거든요. 예. 화성시가 1년에 그 복지 예산이라고 신문 기사를 봤더니 4천억을 쓴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 복지 기본 마인드가 원스톱 복지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하더라고요. 그 원스톱 복지 뭔가 했더니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다 그 내용이 중에 포함되는데, 가장 민간인으로서 접근하기 쉬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이를 임신해갖고 낳을 때가, 출산할 때가 됐는데, 어느 기관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데 어떤 복지를 제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천은 지금 그걸로 끝나지만, 이 화성시는 그 사람의 그 개인 기록을 공무원이니까 갖고 있어서 나이별로, 때별로 계속 문자를 보내주면서, 지금 이 나이에는 이런 복지가 있으니까 신청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런 복지 가서 뭘 확인해 보시세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만족도가 경기도에서 1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화성시가. 홍천도 사실 우리도 원스톱 복지를 하려면 지금 여태까지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홍천군에서 주력해서 하는 사업이 주거 인프라 사업이 있고요. 통합 복지 사업이 있는데, 주거 인프라는 전국에서 4군데밖에 하지 않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홍천군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시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합 복지의 개념은 사실은 한국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대해서 일본의 의료보험공단과 또 지자체하고 한국은 나눠져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복지 프로그램이나 복지 예산을 돌리는 게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복지 프로그램이나 복지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이거를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고 예산을 전략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대상자 중심에서 단일 말하자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2025년부터 저희들이 그 상위법에 의해서 통합복지로 가는 것을 홍천군이 선제적으로 지금 통합복지로 진행을 하는데 의료기관과 시설과 민관과 같이 연계해서 복지 인프라를 통합해서 만들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제 홍천군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하는 것을 저희들 노인복지관의 담당자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복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홍천만의 가장 최적화된 복지, 통합복지의 매뉴얼을 만들자. 그러니까 통합복지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시도를 하고 그 예산이 일시적으로 나온 것들을 저희들이 실적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거 인프라 사업, 통합복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본의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홍천군에서도 통합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시설 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회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간이 못 나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시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1부에 이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주 회장님한테 감사드리고 1부를 일단 마칠 겁니다. 예. 2부에 다른 얘기 또 나눌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군 복지가 더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어떻게 해야 홍천 군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가 한탕되고 행복한 홍천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